명절 아침 북적이는 재래시장. 쓰레기 자루를 끌던 정순이 반갑게 다가왔다. 상호야, 미경아, 명절 준비하러 왔구나? 그러나 미경은 얼굴을 굳히며 외쳤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상호도 곁에서 차갑게 덧붙였다. 엄마, 그 일 그만두고 집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 대기업 과장인데 부끄럽잖아요. 미경은 손가락질까지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쓰레기 치우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요. 우리까지 망신당하게 하지 마세요. 시장 사람들의 눈이 두 사람을 향했다. 떡집 아주머니가 중얼거렸다. 저게 무슨 폐륜이야? 정순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손에 쥔 쓰레기 자루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반짝이는 유리창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신축 고급 아파트 단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곳 35평 전세로 살고 있는 김상호는 45세의 대기업 과장으로 매일 아침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어깨를 쭉 펴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상호는 아내 윤미경에게 말하며 이탈리아산 수제 구두끈을 조였습니다. 미경은 42세로 매일 오전이면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고 오후에는 강남 일대의 고급 카페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신도 참 과장님이면 이제 좀 여유를 가져도 되잖아요. 부장 승진도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미경은 새로 산 명품 핸드백을 어깨에 매며 현관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드레싱룸에는 계절별로 정리된 고급 브랜드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구매한 비싼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과장님들 가족 모임 있죠? 꼭 새 코트 입어야겠어요. 체면이 있잖아요. 미경은 스마트폰을 들고 명품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을 뒤적였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캐시미어 코트를 장바구니에 담으면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과장 부인다운 격이 있어요. 김 과장 부인은 항상 샤넬만 입고 다니던데. 상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요즘 후배들도 다들 브랜드 의식이 강해서 우리가 너무 초라하면 안 돼. 특히 승진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욱 신경 써야 해. 상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년 승진 기념으로 산 500만 원짜리 스위스제 명품 시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지. 거실 한쪽 벽면에는 상호의 각종 표창장과 회사 단체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사진부터 시작해서 신입사원 시절, 대리 승진, 과장 승진까지의 궤적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상호는 가끔 이 사진들을 보며 자신의 성공을 확인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지. 미경은 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을 거실 소파에 예쁘게 놓고 각도를 조절하며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의 새 식구 환영해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해시태그를 달아 업로드했습니다. 곧이어 좋아요와 부러움이 담긴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나하나 댓글을 달았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해요. 이런 게 바로 성취감이죠. 하지만 이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풍요로움 뒤에는 철저히 감춰진 어두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상호의 어머니 박정수는 70세의 노인으로 서울 외곽에 위치한 50년 된
오래된 재래시장에서 새벽마다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 정수는 낡고해진 운동화를 신고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순 어머니. 시장 입구에서 30년째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이 깨끗해야 손님들이 기분 좋게 장을 보시잖아요. 우리 모두의 터전이니까 소중히 가꿔야죠. 정수는 무거운 쓰레기 자루를 양손으로 끌며 시장 곳곳에 구석진 곳까지 빼놓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마와 목덜미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순 어머니 덕분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떡집 아주머니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정수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호와 미경은 이런 어머니의 존재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앞에서는 절대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누군가 가족사에 대해 물어보면 얼버무리며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방 시골에서 편안히 지내고 계세요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특히 미경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이야기가 나올 때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대형마트나 백화점 식품관에서 장을 보잖아요. 재래시장은 너무 지저분하고 번거로워요. 위생 상태도 의심스럽고요. 이렇게 말하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어머니의 정체를 알게 될까봐, 숨긴 것들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상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지방에 계셔서 자주 못 뵈지만요라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새벽마다 시장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상호와 미경이 추구하는 삶은 철저히 체면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이 전부였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나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 효도라는 가치 따위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로움을 과시하고 자신들이 속한 계층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운명은 그들 앞에 예상치 못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 재래시장은 명절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좁은 골목길마다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싱싱한 배추 어때요? 추석 제수용품 다 있어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외침들이 명절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미경은 평소와 달리 친구들과 함께 이 재래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미경아, 요즘 재래시장이 핫플레이스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진짜 예쁘게 나온다더라고. 대학 동기인 수진이 스마트폰을 들고 시장 풍경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내심 불편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전 처음 와보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와, 여기 떡집 진짜 유명하다더니 사람이 정말 많다.
또 다른 친구인 영희가 떡집 앞에서 줄을 서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도 와서 같이 사자. 추석 때 시댁에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미경은 마지못해 친구들을 따라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혹시라도 어머니와 마주칠까봐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미경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무거운 쓰레기 자루를 양손에 들고 힘겹게 끌어가는 박정순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정순의 모습에서는 특별한 의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소매로 닦으며 쉼없이 일하는 그녀의 모습을 본 시장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순도 미경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가 반가워 쓰레기 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두 손을 닦았습니다. 미경아, 정말 오랜만이다. 정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장 보러 왔구나. 추석 준비하려고. 어머니가 맛있는 떡집 하나 추천해 줄게. 하지만 미경의 얼굴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과 영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미경과 정순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저분이 누구야? 아는 분이야?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르는 분이야. 미경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같은데 사람을 잘못 알아봤나 봐. 이 말을 들은 정순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경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정순이 다시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미경은 재빨리 친구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너무 복잡해. 다른 곳으로 가자. 미경은 친구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잠깐만. 정순이 미경을 부르며 몇 걸음 따라왔습니다. 이때 영희가 뒤돌아보며 정순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미경이 이름을 정확히 아는데 정말 모르는 사이야? 미경은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동네에서 자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이름 아무거나 부르시잖아요. 억지스러운 변명이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미경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멀어져 가는 미경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며느리가 남들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한 것입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순 어머니, 괜찮으세요? 떡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젊은 아가씨가 혹시 정순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다시 쓰레기 자루를 들어올리며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 미경은 친구들과 함께 시장을 나서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 체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저 아주머니가 너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게. 수진이 다시 한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는 사이 아니야? 표정이 너무 반가워하시던데. 미경은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분이야.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 워낙 나이가 많으시니까. 영희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상해. 저 아주머니 눈빛이 정말 간절했는데. 미경은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해. 정말 모르는 분이라니까. 다른 얘기하자. 단호한 어조로 말하자 친구들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벗어난 후에도 미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체면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지금의 삶을 지켜야 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정순의 상처받은 눈빛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경과의 충격적인 만남이 있은 지 사흘 후 상호는 부산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KTX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출장 보고서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계약 성사되면 승진은 확실하겠어. 상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장 승진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성공적인 출장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상호는 회사 후배인 정민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 계약 따내신 거 보고 부장님도 완전 놀라시더라고요. 정민은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습니다. 상호는 어깨가 으쓱해지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더 열심히 해야지. 겸손한 척했지만 내심 우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늘 저녁 시간 되시면 재래시장에서 회식 어떠세요? 요즘 전통시장 분위기 있는 곳에서 술 마시는 게 유행이라던데. 정민의 제안에 상호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배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어디 시장인데? 저희 동네 재래시장이에요. 분위기도 좋고 포장마차도 맛있다고 소문났거든요. 정민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상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그 넓은 서울에서 어머니가 일하는 시장과 같은 곳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6시 두 사람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상호는 시장 입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은 바로 어머니 박정순이 매일 새벽마다 청소를 하는 그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정민아, 다른 곳으로 갈까? 여기는 좀 낡아 보이는데. 상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곳이에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정민은 이미 시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와 마주칠까봐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장 안은 저녁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여전히 붐볐습니다. 각종 반찬 가게와 과일 가게, 정육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곳곳에서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선한 배추 어때요? 맛있는 사과 드셔보세요. 정민은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호의 눈앞에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끌고 가는 박정순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호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떡하지? 정민이 보면 안 되는데. 상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순도 우연히 고개를 돌리다가 아들 상호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에게 당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지만 아들을 보자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상호야. 정수는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출장 잘 다녀왔니? 많이 힘들었지? 상호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정민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민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호와 정순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과장님, 저분이 누구세요? 과장님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정민의 질문에 상호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호야, 밥은 먹었니? 어머니가 맛있는 것 좀 사줄게. 정수는 아들에게 애정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정민의 시선을 의식한 상호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어머니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체면을 지킬 것인가. 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저를 아시나요? 이 말을 들은 정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에 이어 이제는 친아들마저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야, 내 어머니. 정순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분인데요. 아마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상호는 정민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이런 착각을 하시더라고.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아, 그런가 보네요.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르고 대학까지 보내준 아들이 남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상호야,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를 이렇게? 정순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정민아,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기는 너무 복잡해. 상호는 정민의 팔을 잡아 끌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정수는 몇 걸음 따라오며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상호야, 상호야. 하지만 상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웅성거렸지만 상호는 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민은 뒤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 아주머니가 과장님 이름을 정확히 아시는데요? 정말 모르는 사이예요? 상호는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분이야. 아마 동네에서 자주 봐서 그런 것 같아.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단골 손님 이름 정도는 다 외우거든. 하지만 정민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표정이 너무 간절하셨는데요. 마치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상호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민아, 그만하자. 별거 아닌 일이야. 우리 포장마차나 찾아가자. 정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에 이어 이제는 아들마저 자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과 상처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정수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순 어머니, 괜찮으세요? 과일가게 사장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무언가 단단해지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호는 정민과 함께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상호와 미경은 친정 부모님을 위한 장보기를 하러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라면 시댁에 가서 차례를 지내야 하는 날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명절에도 시장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계획을 바꾼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명절에도 일하신다니 차라리 내일 조용히 찾아뵙는 게 낫겠어요. 미경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마주치기 싫어서 핑계를 찾고 있던 터였습니다. 맞아, 그게 좋겠어. 오늘은 자기 부모님께 집중하자. 상호도 동조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와의 불편했던 만남을 생각하면 오늘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형마트에서 장을 받겠지만 미경의 어머니가 재래시장 음식이 더 정성스럽고 전통적이다며 고집을 부린 탓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정말 왜 하필 재래시장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경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와의 불미스러운 만남 때문에 이곳에 다시 오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엄마가 워낙 전통을 중시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빨리 사서 가요. 그래, 빨리 장만 보고 나가자. 명절이라 사람도 많을 테고. 상호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흘 전 정민과 함께 왔을 때 어머니를 부인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마주칠까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했습니다. 설마 명절 아침부터 어머니가 일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어. 명절 당일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거렸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과일과 나물, 전 부치는 재료들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싱싱한 배 어때요? 명절 선물용 한우 특가.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호 부부는 최대한 빠르게 필요한 것들만 사서 나가려고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던 미경 앞에 무거운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고 있던 박정순이 나타났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시장 청소를 마친 정순은 여전히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 미경이네. 정수는 며느리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에 만난 가족이 반가웠습니다. 미경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필이면 사람이 가장 많은 과일 가게 앞에서 어머니와 마주친 것입니다. 주변에는 동네 사람들과 다른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어머니. 미경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호도 아내를 찾아 과일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마주 서 있는 광경을 본 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상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회사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호야, 미경아. 정수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절인데 물건 사러 왔구나. 어머니가 좋은 과일 좀 골라줄게. 정수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며칠 전의 상처 때문에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호와 미경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특히 미경은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과일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미경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격해지자 미경의 참을성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과 웅성거림이 부담스러웠던 그녀는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미경은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정순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장 근처에도 나오지 마세요. 우리 체면 생각해서라도요.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명절 아침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정육점 사장이 분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명절에 어른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미경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상호도 아내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정말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런 곳에서 쓰레기 치우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세요? 상호의 말에는 그동안 억눌렀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희까지 욕먹게 하지 마세요. 명절인데 왜 하필 이런 곳에서 일하세요? 상호는 더욱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미경이 말이 맞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상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인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난 이제 대기업 과장이고 곧 부장으로 승진할 예정이라고요. 이런 일은 우리 집안과 정말 안 맞아요. 미경은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맞아요. 쓰레기 치우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그녀는 손가락을 치켜들며 정순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까지 망신당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고 시장 전체가 그들의 소리에 주목했습니다. 상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요? 회사에서 제 입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말에는 오로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이 못 견디겠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양반들 뭐 하는 거예요? 정순 어머니가 없었으면 우리 시장은 진작 망했을 거라고요. 떡집 아주머니도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정순 어머니 덕분에 시장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건데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한테 저럴 수 있어요? 하지만 상호와 미경은 상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청소하는 일인데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요? 미경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일 그만하시고 집에서 편히 계세요. 상호도 차갑게 동조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난 이제 대기업 과장인데 이런 건 우리 집안 격과 안 맞아요. 상호의 말에는 우월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장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걸로 구설수에 오르면 어떡해요? 정수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버리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럴 거냐?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하지만 상호와 미경은 어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과거 얘기는 그만해요. 상호는 짜증이 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현실이 더 중요해요.
제발 우리 발목 잡지 마세요. 미경도 마지못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변명과 합리화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처지를 이해해 주셔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걸 다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정수는 그 순간 무언가 마음속에서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오래도록 억눌러왔던 분노와 실망이 용암처럼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낳아준 자식이 맞나? 정순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날 부끄러워하다니. 주변 상인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식들 봤나? 채소가게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정순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자식들이 저럴 수 있어요? 생선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명절에 저런 폐륜을 저지르다니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나 봐. 하지만 정수는 상인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이제 그만하세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삶의 무게와 함께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쓰레기 자루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쭉 펴고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상호야, 미경아. 정순의 목소리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애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결연한 음성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 정순의 말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조용히 살아왔나 보구나. 정순의 눈빛에서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상호와 미경은 어머니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뭔 소리예요? 그냥 조용히 집에서 지내시면 되잖아요. 상호는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용돈도 드릴 테니까 이런 힘든 일은 그만두세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굳이 이런 데서 일하실 필요 없잖아요.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는데 왜 굳이 나와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의 일을 단순한 청소 작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어떤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정순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주변 상인들은 정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과일가게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 어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정순의 말에는 무언가 깊은 계획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정수는 낡은 통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호와 미경은 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도 여전히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그냥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상호는 짜증이 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보여주겠다. 정순의 말에는 지금까지 감춰왔던 엄청난 반전의 예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와 미경은 여전히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단순히 어머니가 화가 난 것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추석 대혼란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충격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당한 배신감과 모욕감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덩어리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마다 시장에 나와 청소를 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예전과는 달리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순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과일가게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그날 일 때문에 많이 상심하셨나요? 정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아요. 그녀의 대답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 깊은 곳에는 무언가 계획적인 빛이 번뜩였습니다. 사실 정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진실을 드러낼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고 수십 년간 보관해온 서류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토지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각종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정수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평범한 삶을 위해 숨겨왔던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나가 상인회장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긴급 상인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상인회장은 정순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 어머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저녁 7시에 회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특별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의 휴대폰으로 직접 연락한 것입니다. 상호야, 내일 저녁 7시에 시장 상인회의실로 와라. 너와 미경이 모두. 상호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저희는 바쁜데. 바쁘든 바쁘지 않든 무조건 와야 한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 오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다. 전화를 끊기 전 정순이 덧붙인 말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시장에서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내일 모든 걸 알게 될 거다. 상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어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발표를 앞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여보, 엄마가 이상해. 상호는 미경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미경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뭘 꾸미겠어요. 그냥 우리한테 잔소리나 하시려는 거죠. 안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상호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진지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 우리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 날 저녁 시장 상인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단골 손님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정순 어머니가 중요한 발표를 한다던데 뭔 일일까?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갑자기 왜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을까? 사람들은 궁금증에 가득 차 웅성거렸습니다. 상호와 미경도 마지못해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여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미경은 불안해하며 상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가 설마 우리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려는 건 아니겠죠? 상호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지난번 일을 공개적으로 말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설마 그러실 리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마음의 준비는 해둬야겠어. 두 사람은 회의실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정각, 정순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와 표정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며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는 단상 위에 서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시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청소를 하고 시장을 관리하는 일을 해왔죠. 사람들은 정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동안 숨겨왔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상호와 미경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사가 공개될까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뭘 하려는 거지? 상호는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장에서 단순히 청소만 해온 것이 아닙니다. 정순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는 정순이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상호와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과 준비된 서류들을 보니 정말로 무언가 중대한 발표를 할 것 같았습니다. 설마 우리 일을 말하려는 건 아니겠죠? 미경이 불안해하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다음 말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시장의 주인입니다. 정순의 선언에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상호와 미경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상상도 못했던 말이 나온 것입니다. 정순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장이 주인이라고요? 상인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지내온 정순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소유주라니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요? 정순 어머니가? 정순은 침착하게 서류 파일을 열어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서류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시장 전체 부지의 토지 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들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박정순의 이름이 소유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 시장의 토지와 건물들을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지금은 시장 전체가 제 소유입니다. 상호와 미경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무시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이 거대한 시장 전체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가 그토록 깔보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큰 부를 가진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지난 추석날 쓰레기나 치우는 일이 뭐가 대단하냐고 소리쳤던 자신의 말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40년 전 젊은 나이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했죠.
정순의 목소리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번 돈으로 주변 상가들을 매입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제가 임대료를 낮춰주고 상인들을 도와왔습니다. 과일가게 사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임대료가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그 이유가 정순 어머니 때문이었군요. 떡집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쩐지 우리 시장이 다른 곳보다 장사하기 좋다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시장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청소를 했던 겁니다. 그녀의 말에 상인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주인이면서도 직접 청소를 하시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하지만 정순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제 가족들은 이런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고 남들 앞에서는 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상호는 어머니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엄마. 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더 있습니다. 정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장을 재개발할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현대식 복합상가로 만들어서 상인 여러분들께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했죠. 이 말에 상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재개발을? 네, 이미 건설회사와 설계사무소와 논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정순이 보여준 설계도면에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복합상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존 상인분들은 모두 새 건물에서 계속 장사하실 수 있도록 보장해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정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순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말을 멈추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한 이 계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순의 말에 상인들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진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상호와 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너무나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남들 앞에서는 저를 모른다고 합니다. 상호와 미경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분들이 정순 어머니의 가족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상호와 미경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상호야. 정순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대기업 과장이라고 자랑스러워했지? 내가 번 돈이 얼마인지 아니? 상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연봉 8천만 원을 받는다고 큰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이 시장에서 매월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단다. 미경도 정순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미경아, 내가 명품 가방 하나 사는데 쓴 돈을 어머니는 하루 만에 번단다. 정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호 부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수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했다면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내 돈을 사랑했을까? 정순의 질문에 상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바랐단다.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못했구나.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가족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정순을 향한 존경심과 상호 부부를 향한 실망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상호와 미경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상호는 온몸이 떨렸고 미경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부끄러워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큰 성공을 이룬 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남들 앞에서 모른다고 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지. 상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미경도 울음을 그치고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면서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경은 자신이 명절날 쓰레기 치우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 소리쳤던 것을 생각하며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과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몰랐다는 게 죄가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늘했습니다. 알지 않으려 했던 게 죄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호와 미경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해왔던 정순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순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과일가게 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시다니. 정순은 계속해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난하고 초라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했고 남들 앞에서는 모른다고 했지. 정순의 말에 상호와 미경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냈단다. 상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호야, 미경아. 정순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정순의 목소리에 조금의 온기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에 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다. 상인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순 어머니야말로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시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상호와 미경에게 향하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 소식은 시장을 넘어 동네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정순 어머니가 시장 전체 주인이었다더라.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를 부인했다는데. 동네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상호의 회사에도 이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시장 근처에 사는 한 직원이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어머니를 부인했다더라. 그런데 그 어머니가 대단한 사업가래 하는 소문이 사무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정민은 이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시장에서 상호와 함께 만났던 그 할머니가 바로 상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과장님이 정말 어머니를 모른다고 하셨던 건가? 정민은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장님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 과장이 그런 사람이었나? 부장님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를 부인하다니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회사 내에서 상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정말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사무실에 앉아있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상호는 더 이상 회사에서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장 승진은 물 건너갔고 오히려 좌천 위기에 몰렸습니다. 어머니를 부인한 과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상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경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경이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더라. 명절날 시장에서 소리까지 질렀다는데. 친구들은 미경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전세 유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상호의 수입이 끊어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훨씬 작고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미경의 명품 가방들과 비싼 옷들도 하나둘씩 팔아야 했습니다. 반면 정수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와 상인들과 함께 웃으며 일했습니다. 정순 어머니가 있어야 우리 시장이 삽니다. 상인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그녀는 더욱 빛났습니다. 재개발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장은 더욱 번영했습니다. 몇 달 후 상호는 초라한 모습으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상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등을 돌려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는 가운데 쓰레기를 치우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체면과 허영보다 진실과 성실함을 지켜온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정순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상호와 미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은 단순히 용서받을 수 있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배신하고 부모를 부인한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을 지키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성실함과 진실함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말입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